산업 리포트 더 팩트입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인사이트 김수경 캐스터 최원지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 리포트 오늘 어떤 리포트인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운송업종 리포트고요. 운송은 혼란을 좋아한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수혜주로 해운주와 항공주 살펴볼 텐데요. 해운주, 항공주, 리오프닝 수혜, 그리고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력 등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업종과 또 항공업종 네. 주가의 추이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달에 항공주하고 해운주가 번갈아 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멘텀은 서로 상반이 됩니다. 항공주는 아시는 것처럼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운축은 물류 대란, 이 수혜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해운주만 따로 떼어내서 좀 산업 레포트 받으렸는데 그때로 물류 대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해운주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주가를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HMM의 요즘에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이번 달에 시작점이 22,000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3만 원대 진입이 되면서 오늘 3만 1,000원 선 라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HMM은 항상 빠질 때도 굉장히 좀 극적으로 빠지고 올라갈 때도 극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극적으로 올라가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고요. 이번 달은 단 하루입니다. 11일 빼고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그 직전의 고점을 보시면은 작년 고점이 5만 원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갭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더 갭 메우기가 진행이 될지가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전략을 두 번째 포인트에서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제주항공의 주가를 한번 보시죠. 네, 제주항공은 연휴 이후에 주가 수익률이 자그마치 40%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LCC가 거의 다 비슷한 차트 양상 보여주게 되면서 진에어도 27% 정도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대형사는 원래 조금 더 높은 단에 있었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 쪽으로 해서 요즘에 매집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섹터가 모두 지금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가격을 올리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라는 점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임 강세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쭉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물류난에 따른 피해가 장기화되는 전방 산업을 대신할 만한 투자 대안으로서 좀 해운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운송주 다 좋다. 지금 앞에서 뭐 헤드라인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항공주와 해운주가 굉장히 유리하게 산업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올해 뭐 리오프닝 수혜를 비롯해서 각종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어질 거라는 점에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비중 확대도 괜찮다라는 투자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올해 들어서 유가와 환율이 크게 움직이게 되면서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데 사실 민감한 업종이기도 한 해운과 항공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 시기에 또 민감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해운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고 또 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네. 접근한다면 뭘 볼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네.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운임의 상승 가능성, 네. 또 리오프닝 수혜, 시장 재편 가능성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해운주 보도록 하죠. 해운주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또 전략 어떤 네.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해운주를 아마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권이실 겁니다. 요즘에 반등이 반갑긴 한데 아마 좀 속을 많이 태우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미운 오리일 것 같기도 합니다. 포트에서 일단 지금은 상황이 그러하긴 한데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 공급 병목이 정상화되려면은 올해 하반기가 지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물류 대란에 따른 해운주의 수혜 가능성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작년에 하반기에 선사들이 화주의 단기 부담을 고려해가지고 운임 인상을 극도로 자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임에 어느 정도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병목의 고점을 만약에 지났다 하더라도 병목이 이제 이 하반기 지나야 된다고 보는 거는 피크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건 아니고요. 피크는 언제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병목 현상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런 좀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 내년은 가야지 된다라는 좀 시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서 해상우님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보면은 HMM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해서는 워낙에 나무랄 게 없는 종목인데 피크아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네. 1분기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피크아웃을 지금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주 항만 간의 노사 갈등 때문에 또 이게 물류 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계속해서 좀 연기가 될 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정상화를 지연시킬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HMM을 필두로 해가지고 해운주를 풀어내고 있는데 HMM을 더 이 해운주 안에서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현금성 자산이 많다. 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주고 있는데요. 한 1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까 배당도 넉넉히 줄 것이고요. 주가는 싸고 밸류 부담이 없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간의 주가 하락을 초래했던 네, 오버행 리스크를 충분히 누를 만큼 앞으로는 호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관점에서 적극 추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 피크아웃 우려감이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해상운임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나갈 가능성, 피크아웃 되더라도 이것이 크게 빠지기 어렵다는 측면이 네.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꼽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공급 차질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면서 운임이 이 상승한 그 레벨에서 유지가 되면서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기업 가운데 네 번째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PER을 매겨보자면 현재 15조 원 초반이기 때문에 네. PER이 2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단기 순이익으로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좀 PER이 달라지실 수는 있습니다. 해운주 HMM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리오프닝주 가운데 또 1순위로 꼽히는 항공주에 그렇죠.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리오프닝주가 근데 요즘에 순환매가 돌아가지고 이 종목을 골라내는 데는 약간의 갈등 저항을 겪으실 것 같은데 항공주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 이 레포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지금까지 항공주가 실적은 대형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나빴습니다. 좋았는데 그 실적을 잘 낸 거는 바로 화물 운임 덕분이었는데요. 이제는 항공 여객 운임이 급등할 차례다. 네, 이거를 투자 포인트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단 다행이잖아요. 뭐 확산세가 거칠긴 합니다만 치명률이 일단 낮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뭐 희망 고문이라는 저희가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리오프닝주에 대한 희망 고문은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 여행 규제와 항공권 티켓이 풀리기만 하면은 그동안에 아주 누적됐던 이용 수요가 폭발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그럼 항공사들은 이 폭발하는 수요를 이제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인가 공급을 미리 준비해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임이 급등할 거라고 합니다. 너무 여행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항공기 수는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비싸게 좀 티켓 값을 주고 아마 해외 여행을 가셔야 되는 시기가 도래할 거라는 거고요. 보복 여행 준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화물 운임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항공여객 운임이 올라가가지고 항공사들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회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올라오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압축적으로 단기간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3분기 정도는 돼야 또는 그 이상까지 좀 지나가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운임이 이제 급등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주가는 이제 먼저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항공주 좋은데 그러면 대형 항공사냐 이제 저가 항공사냐 그 안에서도 갈등 장애를 많이 겪게 되실 것 같은데 리오프닝 시나리오에서는 먼저 제주항공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부각될 거라고 봤는데 요거는 단기 모멘텀이 가장 폭발적일 거라는 시각입니다. 현재 그 저가항공사 중에서 자본 잠식 리스크가 가장 낮고요. 일단은 업계, LCC 업계 1위기 때문에 외형에서 오는 레버리지가 가장 클 거라는 관점에서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공정에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과 슬롯 일부를 만약에 제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반사익도 누가 볼 것인가 바로 제주
제주항공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메리트로 끌어안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 LCC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유지가 되기는 어렵다.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나 뭐 재편에 대한 이벤트가 좀 부족하고요. 단점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으로 보면서 이미 시가총액이 2019년 수준을 상회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링 기회를 활용하자 좀 짧은 전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LCC주에 대해서는 단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공, 누적된 이연 수요의 폭발 주목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현재 전문가님, 뭐 주변에 SNS 보면은 벌써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몰디브, 발리 가신 분도 계시고 하와이 한 달 살기 가신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해운 항공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해운 항공주 요즘 굉장히 핫한데 역시 최근에 주가 상승 키워드는 리오프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해운 업종서부터 좀 보면은 지금 컨테이너 운임은 2월 초에 중국 춘절 영향이 있었지만은 지금 소폭 하락했어요. 한 1% 좀 못 미치게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3월 이후서부터는 물동량 회복이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 병목 현상은 전년 대비는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는 역시 어렵다고 보고 있고 컨테이너 그렇다고 본다면 컨테이너 운임 하락폭은 여전히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컨테이너 시황은 상고 하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벌크선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벌크선 운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으나 지난주 후반서부터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12월에서 2월은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춘절 영향도 있어가지고 수요가 부진한데요. 지금 춘절 이후에는 시황 회복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역시 철강석 물동량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는 이제 내년서부터 시행되는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공급이 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업종을 좀 보면은요, 최근에 주가 상승은 여전히 여객 수요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국경이 지금 개방되는 추세인데 지금 동남아시아도 관광 산업을 지금 2월 초서부터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시 격리 기간 면제와 축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치명률, 감염 확률 등 여러 지금 우려 사항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각국의 개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LCC는 올해도 여전히 경영 환경은 어렵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3분기 이후서부터는 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지금 여행 규제를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나라 여행 규제 완화 시에는 리오프닝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이제 강세를 나타냈던 화물 부문 운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 꼽아 주시죠. 어떤 종목을 볼까요? 역시 HMM하고 저도 제주항공인데요. HMM은 올해 이제 운송할 계약 물량의 운임을 선제적으로 미리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에 피크아웃 여부하고 관계없이 실적은 계속적으로 양호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7조 원까지 영업이익은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익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6조 원대는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 굉장히 가파른데요. 지금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을 때 그때 2만 원 초반이었는데 네네. 제가 그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그냥 제가 바로 치고 물타기 해도 올라가가지고 되냐고 여쭤봤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제 회원들한테도 추천을 못 드려가지고 욕 먹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이게 지금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회복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회복 예.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7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지금 후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그냥 ST팜하고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한 3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밸류에이션 회복이 그냥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네. 이후서부터의 추가 상승과 하락 여부는 실적에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주항공인데요.
제주항공은 역시 LCC 1위 기업으로서 이제 향후 재개될 아시아 노선 회복 레버리지가 가장 강할 전망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자본 확충으로 인해서 뭐 재무 규조 리스크는 이미 완화가 됐고요. 최근에 LCC 중에서는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저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인 LCC가 밸류에이션이 좀 더 부담스러울라 그러면은 조금 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더 나와야지 부담스러운 울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더 역시 HMM하고 같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한 24,000~25,000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주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지만 물류 대란의 수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 그리고 현금성 자산 10조 원 갖고 있는 HMM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되고 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여액 수요가 폭발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가격, 항공권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주목받고 있는 리오프닝주인데요. 최원주 전문가는 두 가지 종목으로 압축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보여주고 있는 HMM, 그리고 제주항공, 아시아논선의 회복에 주목받을 종목으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